네, 2012년도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이때가 된 만큼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각 예측기관과 석학들 어떤 이때까지의 전망을 내놨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2년 초 그리고 그 전 연말까지만 해도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그 미국에서 유럽위기도 됐고 경제에서 보면 위기 발생 4년 차이다 보니까 각종 예측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연초에 보면 대체로 국내 주가 전망은 달랐습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많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미국과 중국이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역시 위기가 지속됐던 유럽,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관련된 예측들이 유난히도 많이 나왔던 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측할 때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하나하나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예측할 때 몇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누가 쪽집게다 이런 거에 의해서 유행했습니다는 예측은 쪽집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쪽집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쪽집게라 해서 자기가 우쭐하는 것도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대체금은 예측은 정확히 맞을 필요는 없고 대체로 예측 오차율이 30% 이내면 무난하다. 네.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30% 이내면 괜찮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먼저 전제 조건을 해서 오늘 재미난 얘기를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2012년 초 시장에 불안감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유럽 위기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었고요. 뭔가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예측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7가지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그 다음에 중진국 감정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많이 거론돼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튄 사람이 마크 파버라는 닥터 둠이라는 마크 파버와 누니엘 루비니 교수 뉴욕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석학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올해 유난히도 많이 거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경착륙에 빠졌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3분기까지 중국의 성장률이 7.7%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는 중국 경제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보면 3분기 7.4%에서 8%로 올라갈 거로 보이고 내년도에도 8% 전망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마크 파워라든가 루비니 교수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올해 지속적으로 두 사람이 얘기했던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는 일단은 대실수였다 하는 평가가 CNBC라든가 각종 예측기관들이 지금 평가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만큼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 올해 초에 기억나시죠? 그렉시트입니다. 그렉시트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그렉시티는 아시겠습니다는 그리스가 문제로 인해서 유로존에 탈퇴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렉시티는 우리가 이제 점검해 봤습니다는 그리스 플러스 엑시트의 이게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시티그룹에서 가장 얘기했고 또 루비니 교수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 협상에서 많이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했냐? 탈퇴를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IMF 유럽 안정기금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소위 트로이카가 구제금융을 주어서 그리스가 유로에 잔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라든가 메데플스 국가의 유로존과의 관계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올해 내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탈퇴하느냐 하는 소위 그렉시티 방안 이런 것을 얘기를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 방안은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소위 G-유로 방안, T-유로 방안, S-유로 방안 이런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사실상 그 후자 관점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통합을 가져가면서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면서 위기를 풀어가면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도 구제금융의 부담을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상태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내까지 보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적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끌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시티그룹과 루비니 교수가 예측했던 그레스티 예측은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전망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블 D 우려, 올해 초만 해도 굉장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에도 상당히 예측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누들볼 효과다 하는 만큼 낙관론에 있어서는 소위 소프트 패치와 라지 패치, 비관론에 있어서는 더블 딥, 트리플 딥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인플레 관련돼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슬로플레이션. 정말로 진짜 삶은 국수가 사발에 넣었을 땐 혼탕 서로 얽히고 섞이는 것처럼 굉장히 예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관론을 대표로 제시했던 사람이 루비니 교수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루비니 교수가 더블 딥 얘기했고 작년 9월 달에 미국 경제가 한 번 더 빠져서 트리플 딥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제 너무 많이 틀리는 얘기할 때 루비니 교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와 루비니 교수가 개인적 감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국제적인 예측기관과 주요 평가기관이 평가하는 대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의 사람 정도가 제가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 하에 다른 기관들이 평가한 것으로 얘기하지 루비니 교수의 개인적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리플 딥, 더블 딥이 되느냐 하면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면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2분기 성장률 1.4%에서 3분기 2.7% 회복세를 보이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미국 경제 보면 트라이팩터다 해서 경기 선행과 동행과 후행 지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금융의 미국 경제의 공통적인 고질적 문제였습니다는 최근엔 이 조짐도 탈펼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의 주가에 대해서 밝은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는 이제는 더블 딥과 트리플 딥 이 문제는 사실 그리스의 그레스티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는 이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더블 딥 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미국 국채가 이 기나 길었던 이 버블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죠. 미국 국채가 갑자기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 그 3년 동안 사실 돈을 많이 풀었었고 올해 이전에 돈을 많이 풀었었고 이것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택 범위가 제한되면서 미국 국채에 많이 자금이 쏠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사실 미국의 채권 가격이 많이 거품을 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7년, 2008년 미국의 채권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서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이런 위기에 빌빌이 제공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도 위기 3년 차에 끼었던 버블이 붕괴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역시 올해 국채 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가 한국의 국채 동일하게 코메리카라는 불릴 만큼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채권에 낀 버블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더 버블이 더 우려될 정도로 올해 각광을 받아서 이 사람이 누가 예측했냐면요. 월가액 억만장자 투자가인 로스 회장이청인 이 사람도 굉장히 시장에서 알려져 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예측했어서 대부분 다 올해 초에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워낙 영향이 줬고 또 부자기 때문에 영향이 좀 컸거든요.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미국의 국채가 수익률이 1%대 우리가 국채의 가격과 금리의 역배량 관계이기 때문에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미국의 국채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갈 만큼 이렇게 인기를 끌어서 역시 이 문제도 상당 부분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 이렇게 미국의 채권의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올해 채권의 버블이 더 꼈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예상들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해 말 기억하시죠? 워낙에 시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값 가격 상승이 무서웠죠. 예측기관들은 금값이 $3,000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미국 국채만큼이나 금값에 대해서 강하게 반등했고 올해 우리나라에도 시중은행이 골드뱅킹에서 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러한 그 모습도 있었었는데요. 네. 그 배경에서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 이후에 미국의 국채에 대한 어떤 인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안전자산이 금으로 몰리다 보니까 당시의 국제 금값이 $1,930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재테크하는 사람들 특히 돈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금 한 덩어리 시중은 사놓으신 분이 많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그 배경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도 기억에 생각합니다.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2,000달러가 상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3,000달러가 상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예상들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 돈이 많이 풀고 이 안전자산 선택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금에 몰릴 것이 아니냐 해서 온스당 3,000달러 얘기 나왔습니다는 오히려 그때 시점부터 국제금값이 폭락을 해서 1,500달러 초반까지 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는 1,600달러, 1,700달러 하기 때문에 이 2,000달러 전망, 3,000달러 전망 이거는 노이스방크 같은 이런 유수한 기관들도 얼만큼 예측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금값 얘기까지 해봤고요. 올해를 다시 뒤돌아볼 때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럽 위기입니다.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특히 유로화 환율에 대한 전망이 쏟아졌었는데요. 유로화 환율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 유로 환율은 대표적으로 틀린 대품입니다. 그렇죠. 이 유로 환율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 기업들도 유로화가 폭락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예측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예측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들였기 때문에. 네. 이게 대표적으로 예상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그렉시트와 동일한 각도에서 유럽이 그 붕괴된다면 사실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등가 수준 1990년 유로화가 출범할 때 당시의 유로랜드 11개국과 미국과의 경제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1달러 1유로가 봐도 등가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루비니 교수가 봤습니다. 또 이 양반이 석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온 유로화의 초약세로 해서 국내 기업들이 유럽에 결제할 때 이 대목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올해 그 유로화 문제는 이 등가 수준은 턱없이 못 두고 최저치가 1유로에 1.18달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때쯤 들어갈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유로화를 사놓으시면 대단히 돈 버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1유로에 1.30달러가 됐습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틀린 거거든요.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루비니 교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전 사태 이후에 예측이 맞았다 해서 이 강연료를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아마 강연료를 다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에 네. 이렇게 너무 예측이든 뭐든 한번 맞았다고 해서 모든 예측과 관련돼서 이 양반이 게재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국제적으로 보면 얼만큼 이렇게 오래 틀렸는지 아마 단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네. 경제학에서 보면 무드 이코노믹스라고 있습니다. 마교다에서 부드가 마교다에서 경제가 세월이 상당히 어려울 때 굉장히 이렇게 선동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루비니 교수가 대표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유명한 석학기긴 하지만 올해 너무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예측이 많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의 IPO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올해 가장 큰 대규모 IPO 바로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였죠. 일단 시장에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던 뉴스들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올해는 이 대목은 미국의 월가의 IB들도 사실 틀렸습니다는 국내 담당한 애널리스트라든가 여기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틀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구글이 IPO에 워낙 성공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자체도 올해 9월에 공모를 했습니다는 대단히 성공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마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을 굉장히 관련된 주가를 종목을 가지고 추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했던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9월에 공모가가 38달러였습니다는 최근에는 11달러로 급락한 상태거든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공모의 대실패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 얼만큼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태에서 많은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이렇게 오늘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해 드리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측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지금은 어렵다 해서 항상 뭐냐 항상 한번 맞춰준다 우쭐하지 말라라 뭐든지 뭐냐면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는 상당히 겸손해야 됩니다. 뭐든지 인생사가 겸손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겸손이라든가 이런 대목이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비단 예측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올해 한 해 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전부 예측이 전부 틀리는 상태거든요. 이걸 보면 시청자분과 저가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 올 초 그리고 지난해 연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예측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가장 유명했던 7가지 예측을 두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